안녕하세요, 엘군입니다. 오늘은 그 ELS 등의 이제 그 투자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그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ETF 상품이나 ELS 상품 이런 거에도 이제 다들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ELS 투자 시 좀 유의사항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이제 ETF 관련된 것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뭐 ELS라고 하면 다들 아시죠? 예. 조금 일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주가 연계 이제 주식 연계 증권이라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돈을 어떤 뭐 채권이나 이런 원금을 이제 좀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에서 투자를 하고 소액을 이제 뭐 코스피 지수라든지 뭐 개별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이제 투자를 하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투자하는 증권을 이제 ELS라고 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LS 등 그 파생 결합 증권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런 그 파생 결합 증권은 그 기초 자산의 이제 가격 그 흐름에 따라서 원금 손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금융회사들에서 이제 판매 직원들이 이런 걸 판매를 할 때는 뭐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100%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예, 제 돈은 제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ELS를 포함한 이런 파생 결합 증권은 이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를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ELS 등 파생 결합 증권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런 파생 결합 증권은 증권회사가 보통 이제 자기 신용으로 발행한 이제 무담보, 무보증 증권으로 이제 발행 회사인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투자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란 뜻이죠. 예.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투자를 할 때 뭐 증권사가 망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사실상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ELS 등 파생 결합 증권의 손익 발생 조건과 기초 자산에 대한 이해는 필수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그 파생 결합 증권은 이제 그 기초 자산의 이제 그 가격 흐름에 따라 이제 수익률, 손익이 이제 결정이 되는 만큼 기초 자산의 현재 가격 수준이나 뭐 과거의 가격이 뭐 어떻게 변해왔는지 추세라든지 향후의 전망은 어떨지 이런 걸 충분히 살펴보고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ELS 등 파생 결합 증권은 기초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제시 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위험한 상품이다. 이제 이런 상품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상품이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파생결합증권의 이제 기초 자산이 좀 여러 개일 경우, 예, 이 중 하나라도 이제 손실 발생 조건이 만약에 해당되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 기초 자산의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그만큼 충족해야 될 조건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손실 위험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시 수익률은 이제 높은 위험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제시 수익률에 따른 이제 그 하이 리스크,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당연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제가 항상 안전 투자, 안전 매매 강조드리죠. 다섯 번째, ELS 등 파생 결합 증권은 합증권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 규모가 크다. 이건 특성적인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파생결합 증권은 이제 이익으로 이제 상환될 확률이 높도록 설계는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 규모가 좀 커지도록 설계된 상품인 것을 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여섯 번째, ELS 등 파생결합 증권은 중도 환매 상환 시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 투자 기간 중에 이제 중도에 이제 상환을 신청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갑자기 급하게 이제 뭐 돈을 써야 될 일이 있다든지. 그래서 중도 상환 가격에 따라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설명서나 중도 상환 절차, 뭐 중도 상환 가격 결정 방법 등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사전에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일곱 번째, ELS 등 파생 결합 증권의 조기 상환은 정해진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조기 상환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이제 해당 시점의 발행 당시에 그 미리 이제 그 조기 상환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을 예상하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 만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예금이나 적금 드는 거하고 조금 다르니까 이런 거를 만기까지 좀 자금의 여유가 충분한지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투자하셔야겠습니다. 여덟 번째, ELS 등 파생 결합 증권의 기초 자산의 가격 회복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주식하고 좀 달리 그 만기가 이제 정해져 있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기초자산 가격이 이제 손실 발생 조건 수준으로 만약에 하락을 하면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을 보지 않고 상환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 내에 그 기초자산의 가격이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손실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무조건 그 가격 회복이 돼야 이제 원금이나 이런 거에서 손실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홉 번째,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ELTA, ELF도 예금이 아니다. 자, 이제 은행 이제 그 보험사 등에서 판매하는 ELT 이제 주가 연계 이제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는데 ELT, 예. ELT 같은 이런 그 주가 연계 이제 특정 금전 신탁, 예. 그리고 ELF 주가 연계 펀드, 예. 이런 것도 예금이 아니고 사실상 이제 ELS나 이제 그 파생 결합 증권에 투자하는 것과 이제 동일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오늘은 좀 많네요. 여유 자금으로 자기 책임 하에 투자 성향에 다시 여유 자금으로 그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에 투자하라. 이거는 어떤 상품이든 당연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죠. 항상 뭐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예금이나 적금이나 뭐 이런 일반적인 은행 상품에 비해서 위험성이 높은 투자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뭐 간혹가다 뭐 전세자금, 뭐 노후자금, 뭐 퇴직금, 치료비 뭐 이런 식으로 좀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자금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유 자금으로 그 자신의 투자 성향에 좀 맞는 상품에 투자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품들은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 좀 어렵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판매 직원의 권유나 이런 말에 좀 많이 이제 휘둘리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판매 직원의 설명이 만약에 이해가 잘 안 가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이러면 충분한 설명을 당연히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서나 이제 뭐 청약서 이런 서류에 서명은 먼저 무조건 하지 마시고 투자 설명서를 꼼꼼히 내용을 좀 따져보고 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들도 좀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ELS 등에 이제 투자할 때 이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고 제가 이제 ETF 관련된 영상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